네, 저희 이번 과정은요, 아까보다 더 빠르게 이제 제품을 시장에다 출시하는 사례를 보여드릴 건데요. 하드웨어 스타트업이 1,700개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었던 네 가지로, 네, IO에서 저희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스마트홈 스타트업 아이오에서 나온 서기훈이라고 하고요. 저는 공동 창업을 했고 맡은 일은 우선 제품 기획에서부터 개발, 설계 그리고 하드웨어 스타트업한테 참 중요한 게 양산이거든요. 그 양산을 제가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고 우선 제가 여기 도착해서 전번 강의들을 조금 살펴보고 아까 바로 전 강의는 좀 들어봤는데 되게 공감되는 내용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조금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가 경험했던 양산을 준비하면서 혹은 이제 프로토타이핑을 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양산까지 태우는 과정들을 조금 실감나게 저희가 겪었던 사진들이랑 제 경험을 먼저 이제 약간 피부에 와닿는 식으로 조금 전달해드리는 시간으로 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1700개의 스위처라는 일단 단어로 시작할 텐데요. 저희 첫 번째 제품이 스위처라는 제품이었어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저기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스위처 혹시 사용하고 계신가요? 사용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스위처는 어떤 거냐면 그 기존에 있는 전등 스위치 있죠. 집에서 그냥 손으로 껐다 키는 스위치 위에다가 저희 제품을 부착만 하면 스마트폰으로 이제 전등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제품이에요. 아마 지나가다가 쓱 보셨을 수도 있어요. 저희가 페이스북에 광고를 엄청나게 때려대서. 근데 이제 사용자는 아마 없으신 것 같아서 좀 슬프네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이 스위처를 처음 개발하고 이거를 맨 처음 1700개까지 양산을 해봤을 때 정말 사실 많은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때만 해도 이것을 공유하거나 어떻게 참고할 자료가 정말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양산을 하고 나서 제가 약간 저희 과정을 복귀하는 식으로 이 자료를 만들었었고 이거를 이제 저희 여러분들한테 좀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하드웨어가 만들어지고 시장에 유통되는 데까지는 뭐 개발하고 생산하고 유통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부분은 개발하고 양산하는 데까지만 이제 좀 실감나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타임라인을 좀 먼저 설명드리면 사실 4년 전이에요. 벌써 4년 전 저희도 이제 창업한 지 4년이 됐는데 2005년 2월부터 개발을 이제 하자 해서 개발 시작해서 저희가 1700대가 딱 공장에서 나온 게 2015년 9월 달이었어요. 그러면 7개월이죠.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나오고 이걸 이제 다 같이 모여서 해보자 한 게 2월 달이고요. 그리고 베타 테스트를 거치고 크라우드 펀딩을 중간에 한번 했었어요. 이 내용도 나중에 뒤편에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1700대를 공장에서 저희가 박스로 딱 받은 게 2015년 9월 21일인가?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말 짧은 시간임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아마 하드웨어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셨던 분들 같아요. 그래서 이 과정을 제가 좀 실감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네. 이 숫자를 보면 특별하게 느끼지 않은 분들도 계실 텐데 아마 대부분 좀 특별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아마 이렇게 되게 공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월 달부터 보면 저 장면이 저희가 이제 개발 시작한 거예요. 그냥 공동 창업자 3명이 모여서 프로토타이핑 하나 만들어 보려고 이런 공간 이제 하드웨어 스타트실 같이 이렇게 그때만 해도 이런 건 없었는데 그냥 창업 허브 그런 데 모여서 3명이서 이제 막 자르고 뭐 붙이고 뭐 전선 연결하고 그런 모습이에요. 이거부터 저희가 2월 달에 시작을 했고 저렇게 막 자르고 붙이고 하다 보니까 2달 만에 어떻게 베타 테스트 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었어요. 저기 보시면 아마 이제 알아보시는 분은 알아보실 텐데 3D 프린터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3D 프린터로 30개를 제품을 만들었어요. 지금 보시면 되게 지금 화질이 좀 안 좋아서 잘 안 보이긴 하는데 되게 조악하고 뭐 제품 두께나 어떤 질감 같은 게 사실 사람이 돈 주고 쓰기에는 힘든 제품이에요. 근데 저 때만 해도 3D 프린터가 막 많아서 저희가 막 학교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뭐 부탁드리고 해서 저렇게 30개를 찍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 제품을 찍은 게 정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제품 만드는 건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그거는 어떻게든 이제 막 돌아다니고 하면 네. 그렇게 하면 해결되는 부분인데
그걸 가지고 저희가 정말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던 건 이 부분이에요. 저희가 그 상론계에 정말 작동하는 MVP라고 하죠. 그 최초 프로토타입을 가지고 저희 제품을 이제 미리 사용할 분들 30명을 선정을 해서 그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직접 설치를 해주고 테스트를 했고, 그리고 그분들의 의견을 직접 소리로 들었어요. 서로 얼굴을 보면서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이게 참 여기서 제가 좀 공유해드리고 싶은 건,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하거나 뭐 저희가 뭐 쿠폰을, 스타벅스 쿠폰도 들어봤거든요. 쿠폰 하면서 주는 결과랑 직접 찾아가서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이 쓰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거기서 바로 나오는 피드백을 캐치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희가 온라인 조사도 동일하게 이제 시도를 했고 그 이후에 바로 찾아가는 베타 테스트 설문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달라요. 그렇다는 말은 이제 저희가 초반에 했던 온라인 설문조사는 신뢰도라고 하죠. 신뢰도가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직접 얼굴을 보고 노트에서 가져온 그 인사이트보다 떨어졌었어요. 만약에 저희가 찾아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스타벅스 쿠폰 뿌려가면서 했던 그 인사이트대로 제품을 계속 제작했으면 아마 뭐 지금보다는 사랑을 좀 많이 못 받았었지 않을까 지금 와서 하는 생각이고요. 저렇게 해서 이제 그분들한테 저희가 데이터를 수집을 했어요. 뭐 저 때만 해도 저희 제품이 뭐 가격이 얼마가 돼야 될 거고 색상은 어떻게 해야 될 거고 배터리는 아마 대부분 많이 고민하실 거예요. 배터리를 AA 배터리로 할까 아니면 충전식으로 할까 아니면 뭐 무선 충전도 하게 할까. 하드웨어 만들다 보면 항상 그 드는 고민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거를 여기 3명이 모여서 싸우기보다 그냥 먼저 쓰게 하고 피드백을 받자 이거였어요. 그렇게 했더니 저희 제품을 사용해 주실 분들이 배터리는 저기 충전으로 해달라. 그리고 배터리 교환 주기는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추가 기능으로 버튼 하나뿐만 아니라 버튼이 여러 개도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되게 저희 생각이랑 달랐던 게 저희는 당연히 이런 약간 얼리 어답터들이 쓸 것 같은 제품들은 학생들이 많이 쓸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취하는 학생들, 뭐 혹은 뭐 1, 2인 가구들. 근데 생각보다 직장인들이 저희 제품을 더 좋아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렇게 됐고, 그리고 가격대도 저기 1만 원은 좀 아니긴 한데 저희가 생각했을 땐 싸면 무조건 좋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가 결국에 까보니까 3만 원 후반대의 가격을 가장 좋아하시더라고요. 오히려 19,000원, 29,000원 이런 것보다 39,000원, 49,000원 이 가격대를 훨씬 신뢰도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저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진짜로 저희가 베타 테스트 제품이 아니라 양산할 때 신경 쓰여야 할, 고려해야 될 그런 자료들을, 핵심 가치들을 좀 이때 정말 이제 보물과 같은 가치들을 발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좀 증명됐다고 하는 거는 지금은 저기서 지금 보면 3D 프린터도 실도 막 저렇게 있고 성능도 되게 좋게 잘 나오거든요. 근데 저희가 창업했고 3D 프린터를 썼을 때만 해도 일단 3D 프린터라는 말도 조금 생소하기도 했고 대부분 3D 프린터가 저렇게 생겼었어요. 지금 보면 다 이렇게 막 케이스도 좋고 품질도 되게 좋게 나오거든요. 근데 저 때는 저런 조형물 하나 뽑으려면 거의 한 명이 밤을 새야 되는 정도로 조금 조악했었어요. 왜냐하면 실패도 많이 하고 뭐 저렇게 잘 나오려면 시간도 많이 걸렸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드웨어 스타트업이 3D 프린터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면 앞으로 양산에 갈 때 그 겪게 될 시행착오들을 정말 많이 줄여줘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그 2월 달에서 9월 달까지 가는데 시간들을 굉장히 많이 줄여준 첫 번째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보시면 아까 그 조악했다던 30개의 제품 만든 거거든요. 지금 이것도 화질이 안 좋아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막 껍데기도 보이고 이런 자석 같은 것도 막 글루건 이런 거로 붙이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저 제품을 가지고 실제로 서른 분들은 뭐 자기 돈 내고 쓰는 것처럼 집에서 부착하고 잘 사용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3D 프린터로 더 성능도 좋고 질도 좋게 나오는 3D 프린터 활용한다면 아마 조금 더 좋은 제품을 기획하고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바로 그 다음으로 넘어갔던 게 베타 테스트를 하고 이런 핵심 가치들을 구현해야겠다 하고 이제 그 가치들을 발견한 다음에 곧바로 넘어간 게 크라우드 펀딩이었어요. 근데 사실
크라우드 펀딩 하면 지금은 다 이렇게 끄덕끄덕 하시잖아요. 근데 2015년도만 해도 크라우드 펀딩 하면 크라우드 펀딩이 뭐야? 클라우드 펀딩이야? 뭐 이런 분들도 많고 일단 크라우드 펀딩 자체에 대한 개념이 많이 퍼져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는 와디즈에서 진행을 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크라우드 펀딩 그 플랫폼이 와디즈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하드웨어 저희가 같은 하드웨어 제품으로 크라우드 펀딩 하는 건 저희가 두 번째였어요. 두 번째였고 첫 번째가 혹시 리니어블이라고 들어보신지 모르겠는데 리니어블이라고 미아 방지 밴드 있거든요. 그 리니어블사에서 5천만 원으로 첫 번째로 성공했고 저희가 이제 와디즈에서 3천만 원으로 딱 100% 채웠어요. 딱 100%. 저희가 이거 하는데도 되게 사실 마케팅적으로 또 많이 고생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혹시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그 어떤 크라우드 펀딩을 성공하는 전략이나 크라우드 펀딩에서 사람들을 투자하게 하는 전략들이 되게 많이 공유가 돼 있고 이미 약간 정형화된 공식이 있어서 요즘엔 크라우드 펀딩 규모가 거의 1, 2억 단위로 다 하더라고요. 와디즈에서 하는 하드웨어 제품들이 아니더라도 어떤 뭐 기획이나 행사 같은 것도 대부분 억 단위가 하는 게 되게 많은데 저 때만 해도 100% 채우는 게 정말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크라우드 펀딩을 몰라요. 왜냐하면 사기당할 것 같잖아요. 일반 쿠팡이나 티몬 같은 데서는 3만 원을 투자하면 그 다음날 바로 제품이 오는데 크라우드 펀딩은 돈을 넣으면 뭐 3개월 뒤에 제품이 온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객들한테 잠재 고객들한테 이해시키고 하는 부분에 많이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렇게 6월 달에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했고 이제 3개월 뒤죠. 3개월 뒤에 이제 크라우드 펀딩 한 2, 3천만 원 돈을 가지고 1,700개 제품을 저희는 생산을 완료했어요. 여기서 이제 좀 이제 앞으로 이제 제가 나눌 얘기의 지금 핵심들이 이제 계속 나올 텐데 1,700개의 생산을 하는데 어떻게 3개월이나 걸렸을까? 그리고 3개월에 어떤 일들이 지나갔는지 그리고 그 3개월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앞으로 좀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든 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불편한 뭔가가 있어요. 뭐 내가 불을 끌어가기 힘들어. 그래서 내가 불을 자동으로 끌 수 있는 장치를 내가 기술자라서 엔지니어라서 하나 만들어 봤어요. 되게 좋잖아요. 그러면 남들이 주변에서 나보고 팔라고 막 이렇게 부득이죠. 다들 그렇게 사업을 시작할 거고요. 그렇게 하면 이거 내가 한 개 만든 거 1,700개 만들어서 좀 팔아볼까? 비싼 가격에. 그렇게 당연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럼 이 상황에서 내가 쓰려고 만들었던 그 한 개짜리 방법을 1,700번 반복하면 과연 1,700개가 나올까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다라는 걸 제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이제 그 한 개 만드는 방법은 당연히 뭐 커터 칼이나 손 이런 방법을 만들어 하겠죠. 포맥스 뭐 이런 것을 만들어 하고 그게 조금 넘어서 저희가 베타 테스트 했다시피 뭐 30개, 한 100개 정도, 뭐 수백 개 정도까지는 뭐 3D 프린터와 요즘 장비들 좋아서 레이저 커터, CNC 이런 걸로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1,000개, 2,000개, 3,000개가 되면 저희가 이제 앞서 많이 들으셨던 금형이라는 방법을 써야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넘어가고 하드웨어 제품은 크게 외관과 내관으로 좀 나눠서 볼 수 있어요. 외관은 말 그대로 이제 바깥에 보여지는 제품이고 사용자가 직접 터치하는 제품이어서 좀 디자인이 조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내관은 사람한테 보이진 않지만 안쪽에 회로를 내장하고 혹은 배터리를 내장한다던가 혹은 다른 뭐 센서들을 내장하는 부분을 내관이라고 해요. 네, 같은 내용이고. 근데 이제 외관이 예쁘지 않으면 사람들은 디자인이 떨어진다, 신미성이 떨어져 하고 제품에 대한 구매력이 떨어지고 그렇다고 내관이 제대로 만들지 않으면 뭐 PCB를 조립이 안 된다던가 혹은 버튼이 조립이 안 돼서 금형을 버리는 일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 넘어가고 네, 그래서 저희가 이 3개월이라는 시간에 이 많은 제품들을 어떻게 개발하고 설계하고 찍어낼까라고 했을 때 저희는 이런 방식을 채택했어요. 저희의 약간
개발 생산에 대한 모토인데 QDO라고 합니다. QDO라고 해서 퀵 앤 더티 원이라고 해요. 이건 저희가 만든 가치인데 항상 완벽한 걸 추진하지 않고 어떤 이제 이런 식으로 바나나가 있으면 바나나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나눠서 하나만 완성하고 그 다음 걸 완성하고 그 다음 걸 해나가면 결국에 하드웨어 제품이 만들어지는 개념이거든요. 이걸 좀 비유를 하자면 소프트웨어에는 디버깅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버그라고 하죠. 오류가 생기면 그 오류가 어떤 절차들을 통해서 발생하는지를 하나하나 읊어가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있고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툴은 아무래도 소프트웨어는 말 그대로 소프트하다 보니까 그 디버깅을 하기 위한 어떤 툴을 제공을 해요. 그래서 개발자가 뭐 키보드만 누르면 이거 뭐 때문에 이런 에러가 발생했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반면에 하드웨어는 그렇지 않죠. 제품이 동작을 안 하는데 모터가 지금 조금 늦게 도는데 도대체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 소프트웨어 같이 키보드 하나로 해결되지 않아요. 물론 이제 이런 측정 장비처럼 측정 장비들을 많이 쓰면 그렇지만 저희 같은 이제 소규모 하드웨어 업체에는 저런 게 있지 않죠. 그래서 이때도 그렇고 저희가 지금 제품을 지금 4개째 출시했는데요. 그때도 지금도 그렇고 저 방법을 이제 사용할 수 없으니 저희가 하는 방법은 조금 손으로 뛰자예요. 손으로 뛰자. 왜 항상 좋은 장비로만 그리고 비싼 장비로만 해야 되지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무조건 손으로 해보자. 손으로 터치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해보자였어요. 그래서 개발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지금 쉽게 찾을 수 있는 소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도구들로 먼저 검증을 해보자였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희 스위처에 있어서 저희 제품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었냐면 총 3개가 있는데 저희 스위처가 스위치를 밀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위치를 손가락처럼 밀어주는 장치가 필요해요. 이렇게 손가락처럼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스위치를 물리적으로 눌러주는 장치가 필요했고 그리고 스위처를 설치했는데 이게 휴대폰으로만 껐다 키면 안 되잖아요. 직접 이제 손으로도 스위치를 껐다 켤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항상 휴대폰을 들고 다니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버튼이 필요했고 그리고 우리의 제품은 내부 기판도 있고 배터리를 잘 내장해야 했었어요. 이게 이제 이 3가지가 저희가 그 3개월 안에 헤쳐나가야 했던 그 장애물들이었고 이걸 하나하나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좀 보여드리면 기어라고 하죠. 이제 저런 손가락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 손가락이 길이에 따라서 그리고 두께에 따라서 힘이 달라지고 그 스위치마다 작용하는 힘점이 달랐어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막 고민하고 깊게 수학식을 공식을 써서 어떤 기구적으로 물리적으로 해결하려기보다는 그 저희가 제작하게 될 플라스틱 원판을 구했어요. 그 플라스틱 원판을 구하고 레이저 커팅을 통해서 이 0.05 단위로 한 100개를 쫙 출력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어떤 것이 저희 제품에 항상 맞고 가장 최적화인 건지 골랐어요. 만약에 저희가 여기서 공식을 찾고 뭐 여기서 기계적인 어떤 공식적인 걸로 했다면 조금 더 오래 걸리고 아마 그게 틀렸으면 되돌아오는데 더 긴 시간이 걸렸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저희는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소재를 먼저 구해서 우리가 가진 조건을 투입해서 거기서 가장 최적을 골라냈어요. 그래서 이거 확정하는데 거의 일주일 안에 끝났던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버튼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이 저희 제품을 아까 사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전면에 이렇게 전면이 버튼이거든요. 근데 이 전면 버튼이 커팅되는 이 공차라고 하죠. 이 거리에 한해서 눌러주는 감이 되게 달랐어요. 조금 좁으면 조금 빡빡하다던가 조금 넓으면 너무 낭창거려서 그냥 눌려져 버린다던가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이것도 앞서와 마찬가지로 그 버튼이 만들어질 제품의 원판을 구해서 똑같이 얘는 0.5단위네요. 0.5단위로 똑같이 커팅을 해서 여기서 이제 직접 사람들이 눌러보게 하고 적어도 고객들이 눌러보게 했어요. 저희가 30명 그 테스트 한 분들 또 찾아가서 그 원판 들고 가서 가장 좋아하시는 거 번호 골라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가장 좋았던 그 고객들이 저희가 좋아하는 거 말고 고객들이 가장 좋아했던 버튼감을 찾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했던 일은 그 공차만큼 설계에 반영한 게 끝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것도
이제 고민한 시간이 거의 뭐 2주일, 일주일. 이거는 베타 테스트를 나가서 시간이 좀 2주 정도 걸렸던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버튼도 해결했고, 그리고 내부 부품 같은 경우는 3D 프린터를 굉장히 많이 활용했던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제품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저희 회로 기판이고요. 제품이 이렇게 보이시죠? 근데 이게 반절짜리예요. 반절짜리. 이게 회로 기판의 단데 이 정도가 다 필요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반만 잘라서 출력해서 제품이 회로 기판이 잘 올라가나 테스트하고. 근데 비단 회로 기판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시는 다른 부분들도 고정부만 좀 검증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정도만 잘라서 3D 프린터 출력해서 확인하고, 또 아니다 싶으면 빨리 출력해서 확인하고. 근데 거의 이거는 하루 안에 끝이 나요. 왜냐하면 3D 프린터의 가장 큰 장점이 시간이 정말 빠르거든요. 뭐 이 정도 출력하는데 1시간이면 나오죠. 근데 3D 프린터가 없었다고 생각하면 이거 뭐 다 ABS로 깎아서 CNC로 깎아서 하면 비용, 시간, 그거 생각하면 3개월 안에는 절대 그 제품을 완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3D 프린터 정말 잘 활용하면 하드웨어 스타트업에서 제품을 빨리 내는데 정말 좋은 핵심 요소로 작용할 수 있고, 저희 이 세대가 2016년에 장비를 샀는데요. 지금까지도 아주 잘 쓰고 있어요. 저희가 제품이 4개 나올 때까지 되게 핵심적으로 잘 써주고 있는 제품이고요.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딱 제품을 양산해야 될 때 부딪혔던 그 난관들을 굉장히 빨리 해결하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품을 딱 개발을 완료했고, 이 가진 설계를 가지고 이제 금형 공장에 갔어요. 저희가 금형 업체를 다 이제 미팅을 하고 뭐 금형 업체를 찾아다니면서 소개도 받고 하면서 만났는데, 여기서 하니까 또 다른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이거 금형 못 만듭니다. 이거는 금형으로 뽑을 수 없는 제품이에요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저 때가 그땐 전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이었어요.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었냐면, 뭐 이거는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넘어갈게요. 지금 이게 킥스타터에서 제가 발췌한 자료인데, 지금 코디봇이라는 제품은 2015년 2월부터 디자인 시작해서 매스 프로덕션까지 1년 4개월 걸린다고 자기들이 이렇게 공표해놨고요. 팀하우스라는 거는 2015년 8월부터 2016년 7월까지 11월 걸린대요. 이게 왜 걸리는지는 저는 이해해요. 이제 왜 그런지 이해해요. 그러니까 이 단계가 인더스트리얼 디자인 그리고 퍼스트 프로토타입 단계가 제가 지금 설명한 이 단계예요. 이 단계 끝난 다음에 금형하고 양산하는 데까지 11개월 각각 1년 4개월 걸린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렇게 걸리는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희 사례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저희부터 하면 저희는 25일 걸렸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저희가 어떻게 하면 25일 안에 이걸 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좀 공유해 드릴게요. 저희가 만약에 이 세 가지를 조금 더 근데 잘 알았다면 더 줄일 수는 있었을 것 같거든요. 첫 번째가 금형을 만들 때 세 가지 고민을 항상 하시고, 이제 굳이 제품 설계자가 아니더라도 하드웨어 제품을 양산을 담당하고 개발을 담당하시면 항상 생각을 하고 계셔야 좋을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제품이 변형이 없게 생산할 군리예요. 군리. 그리고 두 번째는 금형이 앞서 보실 때 붕어빵 틀이잖아요. 붕어빵이 식으면 딱딱해지죠. 그 딱딱한 걸 붕어빵 틀에서 어떻게 빼낼지에 대한 군리도 또 필요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가 붕어빵이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딱 그 밀가루를 넣었다 해서 그대로 나오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플라스틱 사출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고민만 하면 아까 2단계에서 자 이제 금형 만듭시다. 금형 업체에 갖다 주면 한 달 안에 제품 나오는 프로세스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씩 이제 어떤 방법들이 있냐라고 제가 여기서 간단히 설명을 다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살 빼기라는 방법을 실시하고요. 두 번째는 구배를 준다고 해요. 구배를 준다고, 그러니까 기울인다는 뜻이거든요. 구배를 준다고 생각하고, 세 번째는 리브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씩 제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플라스틱은 일단 온도에 민감해요. 금형 사출이라는 것 자체가 플라스틱 가루를 높은 온도로 녹이고
그거를 그냥 주입시켜서 틀에 넣고 그 틀에서 굳으면 빼내는 거거든요. 정말 단순하죠. 그렇기 때문에 플라스틱이 온도에 굉장히 민감해요. 온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이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 아이고 지금 보시면 여기에 색깔이 있죠. 여기 보시면 이게 뭐냐면요. 플라스틱 물을 녹인 다음에 주입을 했어요. 여기가 이제 금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주입을 했을 때 이 빨간색의 온도가 높고 이 파란색의 온도가 낮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대 온도가 다르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변형이어라면 제가 써놨는데 이렇게 온도가 많아질 부분은 금형 안에서 플라스틱이 굳을 때 변형이 생겨요. 그거를 저희는 싱크마크라고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실제로 저렇게 금형이 이런 위험이 있을 때 그냥 사출을 해버리면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 외관에 혹은 내관에 이런 식으로 마크가 생겨버려요. 이거를 이제 싱크홀이라고 하는데 반대편으로 온도가 높은 부분이 온도가 낮은 부분을 빨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낮은 부분이 변형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우리가 제품을 설계할 때, 제품을 기획할 때 그 방법이 아까 말했듯이 살 빼기라는 방법이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저희 제품이에요. 저희 제품의 설계도예요. 저희가 이걸 두고 가져간 거예요, 금형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금형분들은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고 하면 살 빼기를 어디를 하냐면 지금 보시면 살 빼기의 기본은 모든 제품의 두께를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여기 부분이랑 여기 부분이랑 여기 막 갈비살 같은 부분은 제품이 어떻게 일정하죠. 근데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이 지금 굉장히 두껍죠. 그러면 이 부분 그대로 금형을 만들면 여기가 흐물흐물해지고 안쪽으로 들어가 버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저희가 그렇습니까 하고 저희도 이제 이렇게 만든 게 여기 보면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최대한 제품의 기능에 그 한계가 될 때까지 제품의 기능에 지장이 없을 때까지 여기를 뚫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걸 그래서 살 빼기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두께를 이렇게 일정하게 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수축의 부분을 방지할 수 있고요. 이게 근데 조금 정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저희 같은 경우는 정말 운이 좋아서 이 부분이 제품의 기능에 별 영향이 없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 부분이 외관이거나 제품 디자인이거나 아니면 제품 어떤 회로를 장착해야 되는 부분이면 설계를 애초부터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항상 그 제품을 기획하시고 어떤 설계를 하실 때는 살 빼기를 항상 염두하시고 설계를 하시는 게 좋고요. 뭐 이건 넘어갈게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살 빼기를 다 진행하고 실제로 나온 제품이에요. 사출해서 나온 부분이고, 근데 저희가 여기서 실수를 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너무나 넓은 나머지 여기를 뚫었음에도 여기 노란색 원부분 좀 움푹 파인 거 보시나요? 들어갔어요.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걸 알고 뚫었음에도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거예요. 당연히 저거 지금 보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 게 여기 두껍죠 지금. 다른 데랑 그 두께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플라스틱 물이 이렇게 금형 안에 흘러 들어가다가 두께가 같으면 같은 속도로 같은 온도로 들어가는데 특정 위치가 두꺼우면 여기가 온도가 높아져 버리는. 그래서 이런 것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꼭 살 빼기를 고려해 줬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로 살 빼기였고 이제 첫 번째 하는 방법. 그래서 이런 기구물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 여기에 이렇게 뚫리면 기능이 동작 안 하는 상황이 아닌다고 하면 이렇게 만드는 게 좋은 설계예요. 여기 두께가 다 지금 동일하죠. 그래서 이런 거 참고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제 구배인데 붕어빵을 먼저 예를 들면 이렇게 밀가루를 많이 넣어서 붕어빵을 이렇게 틀에서 찍어냈어요. 붕어빵을 이제 꺼내야 되잖아요. 근데 붕어빵이 잘 떨어지지 않는데 꺼내면 어떻게 돼요? 붕어빵이 뜯어지거나 기스는 아니겠다. 뜯어지거나 약간 터지겠죠. 그거로 금형도 똑같아요. 제품도 안에 플라스틱물을 넣어서 플라스틱이 굳은 다음에
금형에서 그 제품을 뜯어내려고 하는데 안 뜯어져요. 근데 그거를 강한 힘으로 혹은 이제 물리적인 힘으로 뜯어내면 제품의 외관에 스크래치가 생겨요. 그 예를 제가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 그 플라스틱 거편에 그냥 사람이 사포로 약간 긁은 것처럼 제품이 긁혀버리거든요. 그럼 금형 버려야 돼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구배라는 걸 주는데, 구배는 쉽게 말해서 기울이는 거예요. 피사의 사탑처럼 살짝 기울이는 거예요. 어떻게 기울이냐면, 이거는 좀 어려워서 저희 제품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저희 제품인데, 지금 보면 저희 제품을 위로 봤을 때 상황이거든요. 이게 지금 이렇게 보셨을 때는 그냥 직각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1도 기울어 있어요. 1도 기울어 있기 때문에 금형이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위로 빼내기 쉬운 거예요. 되게 간단한 원리죠. 그리고 이게 스위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앞에 보시는 플라스틱이 없네. 모든 플라스틱 제품은 그 사각형 같더라도 구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일부러 제품을 이런 식으로 사각형으로 안 만들고 비스듬하게 만들기도 해요. 이렇게 하면 유리하기 때문에. 그리고 혹시 집에 가시거나 여기 주변의 제품 보시면 이거 내가 정사각형이라고 생각했을 때 한번 자세히 보시면 아주 미세하게 기울어 있어요. 1도에서 3도 정도, 많이 기울면 5도까지. 그래서 이런 구배를 줘서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하고요. 되게 간단해요. 구배 주는 거는. 제품 만들 때 구배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브를 준다고 하는데, 리브가 갈비뼈잖아요. 뼈대를 세워주는 거예요. 이게 뭐랑 연관이 있냐면, 제품이 틀에서 나왔을 때 흐물흐물해져서 이제 변형이 돼버리는 걸 막아주거든요. 어떤 말이냐면, 또 스위처로 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게 스위처의 프레임이에요. 메인 프레임이라는 하드웨어 제품인데, 이런 걸 이제 만들었어요. 저희가 또 이걸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면 금형업체에서 얘기하냐? 이거 이대로 안 나와요 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되냐면, 얘를 사출해서 플라스틱으로 딱 만든 뒤에 금형에서 빼내면 얘가 힘이 없어서 흐물흐물해져요. 약간 뭐로 예를 들냐면, 물고기인데 뼈가 없는 물고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고기 살이 이렇게 있는데 뼈가 안에 없으면 되게 흐물흐물하겠죠.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는 리브라는 것을 이제 금형 설계할 때 다 사용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갈비뼈를 세워줘요. 필요 없는 부분이지만 갈비뼈를 세워서 제품 외벽이 버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게, 아까 살 빼기랑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아무것도 못 얹지겠죠. 회로도 못 얹고 뭐 전선도 지나가서는 안 되고, 우리가 모터를 쓴다면 모터도 못 얹지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내 제품의 어떤 디자인인지 어떤 구조가 되는지 고려해서 리브 디자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나중에 이렇게 디자인을 하고 여기에 모터 있고 여기에 막 배터리 있고 하면 리브 못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할 수 있는 방법은 제품을 또 할 수 없이 크게 만들어서 리브 공간을 또 확보한다던가, 그러면 내가 원하지 않은 디자인으로 제품을 출시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리브도 항상 이렇게 고려를 하고 먼저 넘어가시면, 이 제품을 이제 만들어서 내가 R&D 끝내서 양산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거기서 금형업체에서 이거 안 돼요라고 채찍 안 맞을 수 있어요. 거기서 바로 이제 이거 이제 바로 생산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일사천리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제품을 생산하면서 경험했던 약간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전달해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은 끝났고, 제가 두 번째로 좀 준비해온 게 있는데, 저희가 2015년에 스위처를 처음 만들었었잖아요. 그래서 저 방법들을 가지고 두 번째 제품, 세 번째 제품, 지금 네 번째 제품까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조금 같이 전달해드리면서 강의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 사실은 제가 여기서 저도 하드웨어 스타트업에 지금 아직 재직하고 있고 아직 현장에서 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하드웨어 스타트업이랑 하드웨어 제품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랑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저희 제품이랑 제가 했던 경험들을 공유해드리는 게 주가 됐으면 좋겠지만 그거보다는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시는 그 하드웨어 제품을 준비하면서 궁금하시는 내용을 제가 질문을 좀 받아봤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 조금 빠르게 지나가고 그 질문을 좀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많이 이따가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렇게 스위처를 1700개, 사실 양산에서는 큰 숫자는 아니에요. 그렇죠. 뭐 찍으면 이제 10,000개, 20,000개 정도는 돼야 공장에서 좀 냄새 맡고 미팅도 잘 잡아주고 하는데 1700개는 큰 숫자가 아니고 그 이후에 저희가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오게 됐냐에 대해서 조금 간단히 공유를 하고 질문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 스위처 M이라는 제품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링커, 체커로 이어졌는데 스위처 M이 이제가 앞에 1700개 만들었던 버전을 개량을 했어요. 아무래도 저희도 처음 만든 제품이고 저희도 금형 모르고 들어가서 디자인 수정도 많이 하고 우리가 원하지 않은 그 재질과 그 형태로 제품을 출시를 사실 했거든요. 그 크라우드 펀딩이다 보니까 고객들한테 보내줘야 되는 그 기한이 있어요. 그 기한에 맞추려고 되게 노력을 해서 저희가 금형에 또 맞추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원하던 제품은 아니어서 한 번 더 개량을 한 2세대예요. 이게 1세대 제품, 그 1700개 만들었던 제품이고요. 그게 이제 2세대 제품이에요. 지금까지도 이걸로 판매를 하고 있고 2세대 되면서 세 가지가 개선이 됐어요. 두께 줄어들었고 생산성 좋아졌고 안정성이 좀 많이 좋아졌어요. 두께 같은 게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죠. 이 두께가 왜 늘어났는지 왜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있죠. 그 중에 3개 다 놓쳐서 그래요. 3개 다 놓쳐서 금형하려고 양산하려고 붕어빵 제대로 찍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두께 늘리고 그리고 옆으로 늘리고 위로 늘리고 그래서 저희가 원하지 않았던 게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설계를 시작을 하고 제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두께를 최적으로 만들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파츠들 하나 둘 셋 네 파츠라고 해요. 네 파츠로 이어졌고 약간 적층형으로 저희는 설계를 했어요. 이 파츠가 여기가 들어가고 그리고 그 위에 커버가 얹어지는 해서 커버가 얹어지는 구조로 해서 두께를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었고 이거 넘어가고요. 이게 이제 제품 내부예요. 보시면 모터 들어있고 회로 들어있고 그 이제 전선 이렇게 있고 이게 다 사출물 그리고 이거 끝에는 피스로 고정하는 방법으로 저희는 제품 지금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안정성 같은 분야는 이런 뭐 고정부라던가 이런 회로적으로도 저희가 많이 디벨롭을 해서 많이 안정성을 했고 패키지도 이런 식으로 많이 개선을 했어요. 여기서 제가 할 얘기는 아니긴 한데 하드웨어 제품의 패키지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저희가 제품을 많이 이제 판매를 하고 하다 보니까 고객들이 우리 제품을 맞이하는 첫 번째 문구란다. 이제 문구나 그런 것들은 온라인이 되겠지만 첫 번째 인사이트는 패키지예요. 사실 택배 봉투를 뜯는 순간 우리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패키지 또한 굉장히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된다고 느껴서 첫 번째 이거 했을 때 조금 저희가 어떤 오해를 많이 받았냐면 이거 중고품 아니냐. 패키지를 너무 싸게 만들어서 저희는 중고품 판매 안 했거든요. 근데 중고품 아니냐는 인상을 너무 많이 받아서 돈을 조금 더 들여서라도 이렇게 좀 깔끔한 이미지로 했더니 그런 문의도 많이 사라지고 고객들이 패키지를 잘 만들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SNS에 인증을 하기 시작해요. 패키지가 더러우니까 당연히 이제 더러운 건 인정하기 싫잖아요. 깨끗하고 예쁜 걸 인정하고 싶잖아요. 당연히 사람이. 그런 일들이 있어서 여기서 좀 이거 보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게 패키지도 좀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게 이제 제품 사용하는 입장에서 고객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되게 좋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스위처 M을 스위처 W 때 제가 여러분한테 공유해드렸던 그 경험으로 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M 만들어야 돼. 새로 설계해서 새로 만들자 해서 4개월 걸렸던 것 같아요. 15년 11월에 해서 2016년 3월에 딱 이제 금형 T0가 완성이 됐어요. 똑같아요. 보시면 3D 프린터로 이렇게 테스트했죠. 아까 W처럼 이렇게 막 기어 테스트하고 기어 어디까지 나오나 테스트하고 지금 3D 프린터로 찍은 거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스위치 다 케이스 모아서 손으로 다 테스트하고 근데 여기서 저희가 또 새로 경험부터 했던 게 대부분 아마 하드웨어를 하다 보면 배터리 사용하실 거예요. AA 쓸 수도 있지만 배터리를 사용하는데 저희가 쓰는 게 리포 배터리고 3.7V에
750mAh 되는 95238 배터리라고 하거든요. 근데 아마 대부분 리포 배터리에 3.7V를 사용하실 거예요. 큰 모터를 사용하지 않는 이상. 근데 이게 저희한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배터리가 떨어지면 폭발해요. 저희가 3,000개를 초반에 초도 발주를 했는데 이렇게 이 정도 높이에서 이렇게 떨어뜨리면 뻥, 떨어뜨리면 뻥, 80%가 이렇게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요. 중국에서 저희가 주문 제작을 한 제품인데 그래서 그 드랍 테스트라고 하는데 저희가 그 드랍 테스트 결과를 중국에서 이렇게 신뢰 테스트를 했다라고 문서를 다 주더라고요. 근데 그걸 믿었죠, 저희는. 근데 실제로 3m에서 했다고 했는데 뭐 여기가 한 1.5m 되나? 이 정도에서 떨어뜨리면 다 터지는 경험을 해가지고 저희가 제품 출시를 실제로 2달을 미뤘어요. 굉장히 저희한테 큰 손실이었고 이거를 저희도 배터리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경험이라서 꼭 배터리를 만약에 사용하신다 그러면 그 부분도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중국에서 발주를 해서 중국에서 받아온다고 하면 드랍 테스트나 이런 배터리 안정성도 테스트를 꼭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세대는 지금 스토어팜이나 뭐 저희 사이트 혹은 뭐 쿠팡 이런 오픈마켓에서도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 이거는 넘어갈게요. 이거는 비즈니스 관련이라서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독특해요. 하드웨어 제품인데 한 달 무료 체험을 실시를 하고 있어요. 아마 지금 하드웨어 제품으로는 저희가 아직까지 최초였고 아직까지 지금 유일하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품을 먼저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한 달을 무료 체험해보고 살 수 있게 저희는 마련을 해놨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 저희는 스마트홈 제품이잖아요. 스마트홈 제품은 가장 뚫기 어려운 지점이 있어요. 비유를 하자면 진통제가 아니고 비타민이에요. 아쉽게도. 이게 없으면 살 수 없지는 않아요. 있으면 좋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제품을 어떻게 팔아야 될까 생각했을 때 사람들을 먼저 체험해보자 였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제품을 먼저 보내주고 택배비 당연히 공짜고요. 먼저 써보고 30일 동안 먼저 써보고 네가 마음에 들면 구매 30일 동안 써봤는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저희한테 반납을 할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이 지금 마련이 돼 있어요. 그게 이제 BM 2.0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여기서 크게 중요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혹시 궁금하시면 이렇게 질문 시간에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자세히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저희 모든 제품은 이렇게 한 달 무료 체험을 통해서 고객들한테 체험을 시키고 있어요. 아직까지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제품이 링커라는 제품이에요. 이게 올 여름에 저희가 출시를 했는데 이거는 만능 리모컨이에요. 지금은 이제 경쟁사들도 많이 이제 출시를 해서 이 개념은 다 아실 거예요. 리모컨이 스마트폰으로 들어와서 에어컨도 제어할 수 있고 TV도 제어할 수 있고 뭐 다른 여타 리모컨으로 쓰는 제품을 다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고 제품 설명보다는 어떻게 만들어진지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제품이잖아요. 되게 감격스러웠어요. 둘이가 드디어 이제 두 번째 제품을 낸다니. 근데 여기서 제가 두 번째 제품을 만들고 복귀하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공유하고 싶었던 게 항상 스타트업이 부족한 리소스를 생각해야 되고 부족한 네트워크를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제품을 만드는 거에 대한 투자에 대한 리스크도 항상 생각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넘어가고 저희는 두 번째 제품도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을 했어요. 이거는 이제 텀블벅이라는 사이트에서 했고 이때는 5천만 원 정도 모아서 저희가 자금 회수하고 이거로도 금융비기로 다 털었고요. 금융 진짜 비싸요. 그리고 이때도 제품 개발을 했던 방식 계속 설명드리면 이렇게 디자인 안을 서로 개 만들어서 여기 보시면 고객한테 이때는 온라인으로 물어봤어요. 저희가 안이 16개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회의에서 확정하지 않고 고객들한테 이미 그때는 스위처 고객들이 있어서 이미 저희 아이유를 사랑해주는 약간 그런 팬층이 좀 있었어요. 근데 저희는 그걸 이용하고자 해서 그 팬층을 가지고 우리 두 번째 제품 나오는데 우리 아이오에서 두 번째 제품 나오는데 어떤 디자인이 가장 마음에 드십니까? 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C안이 아마 제일 많았을 텐데 이 안으로 확정을 해서 바로 이제 디자인 제작을 진행했고 일단 이때 한 거는 유사 제품을 먼저 해킹했어요. 만능 리모컨 다른 제품들은 어떻게 설계했고 어떤 방식으로 UX 짰고 어떤 방식으로 회로 만드는지 뭐 샤오미 것도 참고했고 국내 제품도 참고해서 곧바로
이제 저희 스위처 M 만들었던 방식 그대로 다시 갔어요. 그렇게 이렇게 마일스톤 관리하면서 하드웨어를 개발을 해서 똑같죠. 저희 개발한 방식이 다 이렇게 똑같았어요. 이렇게 테스트 하나 3D 프린트 또 해서 이게 센서인데 센서가 어느 위치에 있어야 가장 정확하고 그리고 기구에 간섭이 없이 잘 측정이 되는지도 이런 식으로 계속 테스트를 해서 그리고 PCB도 이렇게 샘플링해서 이게 금형 T제로 나온 거에 한번 맞춰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목업도 이때는 진행했어요. 목업을 해서 이제 뭐 제품 전시회나 이런 데 좀 나갔던 것 같아요. 이때도 이제 4개월, 5개월 정도 만에 목업 마쳤고 이제 T제로 거쳐서 이렇게 금형으로 뽑아냈었어요. 이렇게 해서 한 5개월 정도 만에 링커도 생산했고 이때 조금 저희가 또 링커를 하면서 처음 경험했던 게 여기 보시면 고광택이죠. 지금 스위처랑 비교했을 때 링커가 굉장히 고광택이잖아요. 이걸 내는데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혹시 만드실 제품이 광택이 이렇게 많이 나야 된다 하면 꼭 광택이 나야 되는 거 아니면 재고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금형비가 굉장히 많이 비싸고 관리 면에서 엄청나게 어려워요. 광택이 많다는 건 그 사람이 손이 좀만 가도 광택이 죽거나 스크래치가 굉장히 잘 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고려를 꼭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고객분들이 사용하시는 지금 딱 상황인데 이렇게 링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유기처럼 이렇게 두면서 쓰는 제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문이랑 먼지에 매우 취약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저희는 비닐 커버로 이런 식으로 해결을 좀 하기는 했고 이렇게 뭐 발포지도 이렇게 납품하기도 했고 뒷면은 또 앞면이랑 다르게 부식이라고 해서 제품이 좀 약간 까칠까칠하게 좀 제작을 했어요. 이게 디자인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데 이게 사람 손이 한 번만 가도 거기에 스크래치가 쫙 나버려요. 그리고 이건 아직 해결 못했고 그리고 이건 넘어갈게요. 그리고 여기서 또 링커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공유하고 싶은 게 샘플인 샘플이다라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제품을 가지고 금형 업체에 가면 어떤 재질로 할지 혹은 어떤 색깔로 할지 플라스틱 종류를 어떤 걸로 할지 그 왜 미용실 가면 염색을 할 때 염색 샘플을 보여주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금형 그 재질 샘플을 이렇게 보여줘요. 여기 보시면 저희가 이제 링커 할 때 이렇게 재질 샘플을 받아서 테스트를 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당연히 이 샘플 그대로 양산했을 때 튀어나오겠지라고 생각하고 디자인을 했는데 양산이랑 샘플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지 못한 어떤 스크래치 이슈나 이런 게 굉장히 많아서 이 부분 꼭 진행하실 때도 샘플이랑 양산은 꼭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나중에 가서 내가 생각했던 제품이 안 나왔다 이렇게 하는 이런 생각을 안 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잉커도 판매 중이고 그 세 번째 제품 이제 체커라는 거예요. 이제 바로 저희는 엑셀을 밟아서 한 달 뒤에 또 바로 출시했어요. 이렇게 프로토타입 또 만들고 베타 테스트 또 하고 또 이렇게 막 뭐 이렇게 프린트하고 또 여러 번 기구 이제 PCB 만들고 이렇게 해서 또 만들었는데 세 번째 제품에서는 사실 제품 자체가 어렵진 않아서 그렇게 큰 이슈는 없었는데 이때는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면 경험이더라고. 경험. 오히려 빠른 속도는 좋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해봤던 거고 이제는 할 줄 안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이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내가 해왔던 재질만 시도했고 내가 해왔던 색상, 내가 해왔던 후가공, 내가 해왔던 조립 방법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스위처를 2015년 처음 제작해서 지금 2019년 지나가면서까지 금형에 대한 기술도 많이 발전했고요. 색상, 어떤 디자인, 그리고 재질에 대한 기술, 소재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간과하고 그냥 해왔던 방식으로만 해서 속도 면에서는 좀 빨랐을지 모르나 어떤 제품 퀄리티나 어떤 트렌드 면에서 좀 처졌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체커도 올 9월 이번 달이죠. 출시해서 저희 이게 홈페이지에서 이제 한 달 무료 체험해서 내보내고 있고 이 다음도 이제 네 번째 제품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저도 지금 내일 바로 가산 여기 와가지고 금형업체랑 또 미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는 하드웨어 제품을 계속 만들고 있고요. 스마트홈 제품이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좀 상소할 수는 있는데 이런 제품들 저희는 아까 QDO라고 설명드렸잖아요. 이제 완벽함보다는 빠르게 제품들을 많이 찍어내서 사람들한테 다가가는 걸 가치를 삼고 이제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하드웨어를 만드는 그 노하우를 가지고 이제 저희는 제품을 계속 생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혹시 지금 한
7분 정도 남았는데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제가 성실건 정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씻겨야 꺼지는 알람 모그를 만들고 있는 올빼미 컴퍼니 김루원입니다. 먼저 너무 좋은 팁들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질문 2개 해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 하나는 사실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보안 이슈가 되게 예민한데 베타 테스터를 할 때 이 제품을 사람들에게 오픈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어떻게 하셨는지 그런 부분들 뭐 보안이라든지 그걸 좀 되게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양산을 할 때 부품 수급부터 이제 조립까지 좀 여러 단계를 거치는데 그 업체 선정을 하는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셨는지 그 부분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부터 바로 답변을 드릴게요. 그 부분은 항상 진짜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여기서 시간이 짧아서 양산 금형에 대한 얘기만 좀 집중돼 있다고 생각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제품을 하드웨어 스타트업은 당연히 양산이 끝이 아니라 그걸 또 조립까지 해서 보관도 하고 유통도 시켜야 돼요. 근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업체들을 굉장히 그 과정에서 많이 만나잖아요. 저희가 쓰는 전략은 비딩을 많이 시켜요. 그러니까 비딩이라고 하면 같은 걸 해주는 업체가 굉장히 많거든요. 하다 보면 그럼 그 중에 이 업체는 뭐가 좀 유리하고 뭐가 좀 불리하고 이 업체는 뭐가 좀 유리하고 이것 좀 뭐가 불리하고 그런 것들을 최소 3가지 업체 이상 저희는 그 옵션을 만들어 놓고 그 중에서 저희의 부합하는 가치가 가장 맞는 걸 찾아서 진행을 해요. 근데 말씀하신 부분 되게 공감하는 게 저희 같은 경우 모터를 중국에서 지금 OEM 방식으로 이제 수입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공장이 총 3개 업체에 대해서 수입을 하고 있었는데 각자 다 달라요. 이 업체는 조금 비싸요. 근데 품질이 좀 좋아요. 근데 이 업체는 조금 싸요. 근데 품질은 좀 떨어지는데 조금 빨라. 근데 이 업체는 조금 중간이야. 그렇게 했을 때 정말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저희는 좀 포기도 하는 편이긴 해요. 우리가 가장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 부분이 뭔가? 제품 출시에 앞서서 속도가 중요한가? 고객들이 품질을 원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우리 회사 상황이 돈이 중요한가? 만약에 속도가 이제 필요하다고 하면 속도가 빠른 업체를 고르지만 그 생산 수량을 작게 하는 방식으로 가요. 무슨 뜻이냐면 오케이 이번에는 생산하는데 너네 3,000개 해준다고 했을 때 우리 이번에 1,000개만 할게. 그렇게 해서 그 속도가 우리 입장에서 속도가 중요한 그 순간을 넘기는 거예요. 그렇게 한 뒤에는 상황이 정말 바뀔 수 있어요. 저희가 속도가 조금 덜 중요할 수도 있어서 2개월 뒤에는 그 속도는 좀 느리지만 품질이 좋은 공장을 가서 발주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옵션을 굉장히 상세하게 나누는 전략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가격, 수량이 기본이 되겠죠. 그리고 속도, 품질. 이렇게 상세하게 옵션을 나누고 그 중에서 저희가 지금 당장 필요한 가치가 무엇인 거에 일단은 부합을 하고 나머지 것들은 좀 포기하는 편이 좀 가장 빨랐고요. 그리고 보안 이슈 같은 경우는 혹시 그 보안이 어떤 해킹이나 이런 게 아니라 아이디어에 대한 보안 말씀하시는? 그런 거. 이거 제가 좀 어떤 거창한 답변보다는 그런 부분은 전혀 걱정 안 하셔도 저희가 사실 하는 부분이 저희도 제품이 지금 이제 총 기획하는 것까지만 총 4개잖아요. 사실 근데 세상에 저희 스위처 할 때도 스위처랑 비슷한 게 있었고요. 링커도 당연히 있었고요. 그 체커도 당연히 있었고요. 지금 하려고 하는 푸셔라는 제품도 이미 나와 있는 제품이었어요. 혹시 어떤 제품을 기획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 고민하시는 것보다는 스타트업이라면 약간 속도 먼저 MVP 만들어서 고객들한테 다가가서 제품 줬을 때 차별점이 생기거든요. 다른 제품들이랑 그러니까 형태나 기술, 그러니까 어떤 기술이나 기본적인 기능은 당연히 같을 수 있지만 우리 제품만이 줄 수 있는 그 가치를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다른 업체가 못 뺏긴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저희 제품으로 치면 저희 같은 경우는 1, 2인 가구를 위한 스마트홈을 만들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3, 4인 가구들은 저희 제품 쓰면 불편해요.
앱을 봐도 그렇고 패키지를 봐도 그렇고 설명서를 봐도 그렇고 제품 디자인을 봐도 안 예쁘다 그래요. 하지만 1, 2인 가구한테 가면 제품 너무 예뻐요. 앱 너무 편해요. 그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약간 같은 제품이지만 우리 제품만이 줄 수 있는, 우리 브랜드만이 줄 수 있는 가치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찾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돼서 빠르게 베타 테스트하고 빠르게 고객한테 물어보는 게, 그리고 물어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수치로 어떤 인사이트로 우리 서비스가 가질 수 있는 그 날카로움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만약에 보안이랑 어떤 테스트나 속도 고민해야 된다는 그 어떤 갈림길에 있다면 약간 보안은 조금 제쳐두는 편이에요, 저희는. 네,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제일 처음 제품 개발하셨을 때 30명을 대상으로 베타 테스트 진행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처음에 기획하셨을 때 기획 의도에서 잡은 타겟은 얼리 어답터 젊은 층이었는데 실제로 그 수요가 좋았었던 층은 좀 직장인들, 조금 더 나이가 있는 층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원래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숫자가 30명에서 30명을 선정을 하신 것 같은데, 그 30명이 타겟이 얼리 어댑터였는데 타겟층인 그 연령대로 30명을 다 선정한 것이 아니고 여러 연령대를 타겟이 아닌 여러 연령대로 30명을 구성을 하셨던 건지, 어떻게 구성을 하셨던 건지 좀 궁금해요. 네, 그때 말씀드리자면 그때만 해도 사실 지금 페이스북이 너무나 죽었어요. 지금 마케팅 채널로도 그렇고 페이스북이 너무나 죽었는데, 그때는 페이스북이 되게 한창 제품에 대한 마케팅이나 이런 쪽으로 되게 활발한 시기여서 페이스북에서 베타 테스터를 모집을 했거든요. 사실 저희가 모집을 할 때는 그런 이제 제약을 두진 않았지만, 저희가 선정을 할 때는 말씀하신 대로 나이랑 위치까지 저희 나눴어요. 신림동 쪽이랑 종로 쪽이랑 강남 쪽이랑, 그리고 저기 강북이랑 저기 노원 쪽이랑 이렇게 해서 위치도 나눴고 나이, 성별까지 나눠서 저희 선정을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직장인, 이제 학생까지, 저희 고등학생까지 포함을 시켰거든요. 10대까지. 10대, 그리고 대학생, 20대 초반, 이렇게 약간 인구 통계학적으로 이미 선정이 된 상태였어요. 아니요. 그 30명 안에 그걸 섞었어요. 조금 풀어놓고 보고 싶어서.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 온라인으로 그 30명에 대해서는 온라인으로 뭔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이렇게 저희 직원이랑 대화를 하면서 이제 피드백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떤 통계학적으로 다가가긴다기보다는 그런 약간 이제 계산으로는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노렸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선정했습니다.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시면. 네. 오늘 수고해 주신 대표님한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